안녕하십니까.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벌써 10시 50분이라 Recording in progress. 다들 집중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시간이라 자, 1분간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물도 마시시고 더 어려운 부신을 좀 공부하셔야 돼서 자, 1분간 스트레칭과 좀 이렇게 좀 몸 좀 푸셔요. Recording stopped.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죠?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히 부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Recording in progress. 부신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 드리고 전체 페이퍼로 가지고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1세기형 피로증후군이라고 명명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신 피로증후군.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병원에 가면 질병은 아닌데 본인이 느끼는 만성 피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부신 피로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의 이상, 그 다음에 자궁이나 이런 난소의 이상, 이런 모든 것들이 촉발되는 시발점이 전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신이 기능이 망가지면 갑상선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호르몬 관련되는 난소나 자궁 쪽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촉발하는 게 부신피로라서 부신에 대한 공부,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갑상선을 할 거라서 나중에는 또 연관시켜서 좀 설명드릴 건데, 일단 부신이 어떻게 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이신다고 신호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잠시만요. 스트레스. 보이시죠? 네, 오케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감정적인 스트레스 모두를 합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그러면 그 관계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만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스트레스 꼭 얘기해 주세요. 뭐냐 하면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여러 합성 물질들, 또 뭐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것, 아니면 새집 증후군에서 나오는 거, 화장품 같은 거, 경피도 이런 것도 전부 다 스트레스에 해당됩니다. 뭐, 돈 때문에 생기는 가장 많은 거죠. 관계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이런 모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어디서 감지를 하냐 하면 우리 뇌에, 자, 뇌 안에 간내라는 곳이 우리 몸의 관제탑입니다. 그 뇌에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뇌의 정중앙 중심부에 있는데 이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관제탑입니다. 관제탑.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되는 모든 호르몬은 이 시상하부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시상하부에서 여기 요렇게 생긴 여기가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 이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이 있고요. 전엽과 후엽이 각각 나오는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감지해서 뇌하수체 전엽에다가 호르몬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스트레스를 감지하면 우리 몸에 콩팥이죠. 콩팥 위에 이렇게 삭갈 모양의 부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에다가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뇌하수체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 부신은 이렇게 두껍게 생겼습니다. 여기 부분을 부신 피질이라고 하고 안쪽을 부신 수질이라고 하는데 부신 수질은 겉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신 겉질, 수질은 부신 속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이 부신 피질에서 이 뇌하수체 전엽의 신호를 받아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첫 번째 호르몬이 뭐냐 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코티솔은 항 스트레스 호르몬. 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불을 끄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몸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그래서 좀 알아놔야 되거든요. 아토피가 걸렸다든지 뭐 이렇게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뭘 받죠?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죠. 그게 합성 코티솔입니다. 자, 그럼 이 코티솔은 첫 번째, 항염 역할을 해줍니다. 아주 강력하게 염증을 눌러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막 염증이 생기거든요. 불난 것처럼. 그러면 그 염증을 억제해 주는 게 코티솔의 아주 좋은 효과죠.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염증이 생기면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도록 합성 코티솔을 주는데 이것이 코티솔, 가짜 코티솔인 거죠. 어쨌든 항염에 좋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 혈당을 올립니다. 왜 혈당을 올리냐 하면 에너지가 나와야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지속해서 받게 되면 자꾸 우리 몸에서 좀 전에 당뇨 배우셨죠? 혈당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당뇨라든지 이런 것도 잘 걸리고 문제는 비만해지기도 합니다. 지방을 자르거나 그 단백질을 잘라서 혈당을 자꾸 오르는데 이 또 제대로 다 쓰지 못하는 건 또 지방으로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자꾸 당이 땡기게 되고 먹어서 풀려고 하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그런 것도 있고, 몸 안에서도 혈당을 올리려 하기 때문에 비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코티솔은 면역 조절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에너지를 내는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스트레스가 되게 만성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죠. 이 스트레스가. 그러면 코티솔이 계속 분비가 되겠죠. 시어머니를 바꿀 수도 없고 남편을 바꿀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코티솔이 분비되는 단계는 네 가지 단계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코티솔이 분비가 돼요. 어쨌든 1단계, 2단계 정도는 회복이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출동을 했으면 소방관들이 집에 돌아와서 좀 쉬어야 되죠. 그러면 다음에 또 출동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1단계, 2단계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회복이 빨리 됩니다. 그런데 3단계가 되면 코티솔 항진이라는 단계가 오게 되고 이 항진 단계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코티솔도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가 생기고 4단계처럼 지속하게 되면 고갈 단계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불을 못 끄는 거죠. 그러니까 항염도 안 되고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고 면역 조절도 안 되고 에너지도 잘 안 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신 피로가 지속되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느끼는 증상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눈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 그리고 오전 내내 너무너무 피곤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커피라든지 에너지 드링크를 자꾸 찾게 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이 식곤증이 또 어마무시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식곤증이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부신 피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2시쯤 되면 졸려 죽겠는 거야. 그래서 또 커피를 먹게 되죠. 에너지 드링크를 먹게 되고. 근데 한 4시, 5시 퇴근할 때쯤 되면 이상하게 몸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나는 올빼미 띠인가 봐. 밤만 되면은 에너지가 좋아지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게 싹 가십니다. 그리고 밤 10시, 11시 됐는데 눈이 말똥말똥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 더 에너지가 부스팅 되는 그런 증상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 부신피로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더 뭐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뭐 알도스테론, 뭐 성호르몬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신 피질에서 성호르몬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에스트로겐이나 토스테스테론도 만들어지는데 재료가 코티솔을 만드는 재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코티솔 먼저 만들고 남으면 에스트로겐이나 토스테스테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성호르몬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돼서 나중에는 난소에도 난소낭종, 다난소 난소증후군, 자궁내막증 뭐 이런 여러 가지 남성들도 마찬가지 정력이 떨어지고 성욕이 없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페이퍼로 가겠습니다. 자, 부시는 주먹을 이렇게 쥐어보세요. 딱 내 주먹만큼 크기가 콩팥이고 콩팥 위에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뾰족하게 올려보세요. 엄지를. 뒤에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자 뾰족하게 올리시면 여기 엄지 올린 크기만큼이 부신의 크기고 위치는 내 갈비뼈 끝나는 부분 등 뒤쪽입니다. 그래서 열중샷해서 위로 올리면 여기가 부신의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신은 콩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반장, 부회장이라고 했는데 신장을 도와주는 보조신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신은 신장을 도와주고 부신은 호르몬 공장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신이 호르몬 공장이어서 이 부신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에 자꾸 더 밝혀지고 있죠. 콩팥에는 부신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혈액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영양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신에는 부신 피질과 부신 수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그림 보이죠? 이렇게 두껍게 생겼고 안쪽하고 바깥쪽이 완전 매질이 다릅니다. 어쨌든 부신 피질에서는 세 가지 호르몬, 코티솔, 알도스테론, 성호르몬, 부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얘기했지만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신호를 보내면 부신 피질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고 알도스테론은 혈압을 조절하고 성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부신 피질 호르몬이고 부신 피질 호르몬 중에서 알도스테론은 여기 보면 혈액 내 나트륨과 칼슘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시 불이 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요거는 코티솔입니다. 알도스테론이 혈액 내 나트륨과 칼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정상세포의 기름을 짜내듯이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부신을 쥐어짜서 호르몬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정상세포에서 나온 기름은 다시 못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이 독은 코티솔이 해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경 쓰시지 말고 어쨌든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티솔은 스트레스 시 분비되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유일하게 측정할 수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고 요즘은 내과에 가면 내가 너무 이런 부심에 의한 만성 피로가 있다 이러면 내 코티솔 수치를 검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치로 파악도 가능해요. 코티솔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증을 만들고 코티솔은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 항염증 작용을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스테로이드 연구가 뭐라고 얘기했죠? 합성 코티솔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코티솔이 부족하면 염증순환이 증가합니다. 또 코티솔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면역 억제인데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제라기보다는 면역을 조절해서 항염증 작용을 하고 밥맛이 없게 하죠. 그죠? 그래서 위가 멈추게 해서 체하거나 이런 분들 많죠. 예민하신 분들은 간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서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태음인들은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습니다. 이건 좀 체질적으로 차이가 있긴 한데 자 그리고 코티솔은 이렇게 아침이 되면 최상이 됩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게 코티솔이 딱 올라가서 혈당이 올라가고 눈을 이렇게 뜰 수 있게 되고
밤이 됐을 때 코티솔의 함량이 제일 낮아집니다. 이 밸런스가 항상 맞아야 되는데 밤에 일을 하게 되면 밤에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 피곤하겠죠. 코티솔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부신을 계속 쥐어짜게 됩니다. 부신을 쥐어짠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내가 3교대를 한다든지 밤에 일하는 일은 진짜 자녀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시키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나중에 부신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부신이 완전히 망가져서 코티솔 고갈이 되면 에디슨 증후군이라고 해서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항진 단계에서는 코티솔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거나 조절이 잘 안 됐을 때는 쿠싱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죠. 이은하라고 가수 중에 이 문페이스라고 해서 얼굴은 달덩이처럼 되고 배는 자꾸 나와가지고 피부는 얇아져서 자꾸 턱턱 터지고 그리고 팔다리는 가늘어집니다. 자꾸 근육을 땡겨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체질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코티솔은 각성 주기를 갖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이걸 반대쪽으로 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건강에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할 때 쉬어주고 눈 떠서 일할 때는 일해야 됩니다. 자, 부신 수질 호르몬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기했지만 부신 피질 호르몬 중에서 코티솔은 만성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치 나오는 거고 부신 수질 호르몬은 어떨 때 나오냐면 급격하게 갑자기 깜짝 놀랐을 때 갑자기 목숨의 위험을 느꼈을 때 우리가 자동차가 나한테 확 달려든다든지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일시적이고 급격한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그때는 바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에서 부신 수질에다가 신호를 바로 주게 되고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데 이 에피네프린 또는 똑같은 말입니다. 아드레날린을 나오게 해서 어, 혈당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막 올라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되고 근육이 막 경직되죠. 왜?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목숨의 위험한 상태. 그래서 노르에프네프린, 에피네프린 두 가지 다 나옵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이. 또는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급격하고 일시적인 스트레스에는 부신 수질에서 그 에피네프린, 노르에프네프린 나오고 만성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부신 수질이 우리 몸에서 부신 피질에서 호르몬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기 드렸지만 부신 피질에서 성호르몬도 나옵니다. 성호르몬은 어떻게 된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 재료가 같기 때문에 성호르몬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호르몬도 뭐에 해당된다? 부신 피질 호르몬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 갑상선 할 때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신이 계속 피로해지는 생활을 하게 되면 불규칙 생활이라든지 야간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밤에 잠을 자야 되고 코티솔이 체하여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일을 해야 돼서 코티솔을 쥐어짜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신피로 증후군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코티솔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코티솔 합성이 잘 되나 염증이 반복돼서 이 부신피로는 결국은 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장, 누수 증후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노화라든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잘 조절이 안 된다 했죠. 그리고 장기간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을 중단했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부신피로 증후군에 해당되고 특히나 얘기 드렸지만 아침에는 눈뜨기 힘들고 오후 되면 저녁 때쯤 되면 괜찮아지고 이런 것들이 부신피로 증후군이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먹었는데도 자꾸 살이 쪄. 평소보다 살이 자꾸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살이 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부신 피로가 계속해서 만성적인 피로가 오면 우울증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신 피로가 심해서 만성적인 피로가 있을 때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아침에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든데 병원에서는 뭐 혈당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정상이고 별 해줄 게 없거든요. 결국은 이 부신 피로, 만성 피로는 기능의학적인 제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좋은 식생활 습관을 하거나 또는 부신의 기능을 도와주는 예방 차원의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엄청 많은 거죠. 부신피로증후군은. 그래서 첫 번째, 부신피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에너지를 부스팅 시키는, 피로한 거니까. 피곤해서 너무 힘든 거니까. 부신피로증후군에서 첫 번째 가장 좋은 영양소가 뭐냐면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이 닉네임이죠. 활력 비타민, 에너지 비타민이죠. 그래서 TV 선전에 나오는 육체 피로, 자연 강정에 이렇게 선전 나오는 전부 베이스가 B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B5, 판토텐산이 에너지를 부스팅 시키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 피로가 심하다 이럴 때는 1번 판토텐산 권하고 그다음 비타민 B 플러스 같이 권하면 완전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에너지를 내는데 가장 나중에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시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TCA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TCA 사이클이 잘 돌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B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B5, B6, B9, B12 다 필요한데 어쨌든 B군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더블 X 안에 B군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B군이 잘 활동할 때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블 X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게 코엔자임 Q10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보조 효소로 필요한 게 코엔자임 Q10인데 19세까지는 충분히 만들어지지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쭉쭉쭉 떨어집니다. 80대가 되면 10대 때 나오던 코엔자임 Q10 양보다 한 2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쇠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젊음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부스팅 시키고 싶으면 코큐텐,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코엔자임 큐텐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모든 영양소는 어디서 흡수되죠? 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만나서 특히 단세 지방산은 이 지방산이 뭘 잘 만들까요? 에너지를 만드는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단세 지방산이 혈중에 많으면 비만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그리고 콩팥, 특히 신장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다? 부신의 주 영양소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콩팥에 가장 구성하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C고, 그리고 어차피 콩팥의 역할이 혈액을 거르는 일이죠. 노폐물을 고를 때 꼭 필요한 게 비타민 C죠. 그래서 수용성 항산화진 비타민 C가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항산화 시켜서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없애주는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비타민 C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권하면 육종용이라고 고비사막에서 나오는 산삼이라고 얘기하죠. 요게 혈관을 뚫어주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좋은 물, 좋은 소금,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부신의 기능을 부스팅 시켜주는 여러 가지 영양소도 있지만 이 콩팥은 특히 아주 미세한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면 거의 70% 이상 망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결국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막혀서 콩팥의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괴사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석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뚫어주는데 가장 좋은 게 육종용입니다. 메모리 빌더라고 했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혈관을 뚫어주는 건 뇌에도 있죠. 그래서 닉네임이 메모리 빌더인 거죠. 제품 이름이.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메모리 빌더도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얘기할 때 검은색 음식이 수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짠맛도 수의 기운을 보호해주지만 검은색 음식, 자, 아로니아,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검은색 음식도 검은 콩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 거 그런 것까지 같이 팁으로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좀 빨리 아주 간결하게 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했지만
건강은 얇고 10개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스트레스에 관련됐다 그러면 이런 영양소를 여러분들이 연결시켰을 수 있으면 되고 머릿속에는 기전은 조금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만성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갱년기 증상과 비슷한 증상들이 내 몸에 나타나요. 되게 피곤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갑상선 저하의 기능인 건가 이게 뭔가 이렇게 할 만큼 비슷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부신에 대한 공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무리를 제가 해야 돼서 이제 녹화는 끝.